네, 마켓인사이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탐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립 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하시는지 탐방 기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들의 주로 탐방이나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요일마다 보고서로 발간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던가 아니면은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2개밖에 나오지 않은 기업이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공항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국공항 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주목하신 포인트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1976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지상조업 전문 업체인데요. 동사는 이 시장의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인천이나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대한항공 혹은 이제 진에어 같은 이런 항공사를 지상조업에 관련된 업무를 다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공기 정비 아니면 급유, 승객 탑승, 수화물, 수하역, 상하역, 그리고 항공기 이동, 청소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예전에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알고 보였던 게 이제 김포공항에서 뭐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를 탈 때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비행기 쪽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 같은데 이제 한국공항이라고 써 있었던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승객들이 이렇게 상하역 하는 것도 다 도와주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로는 아시아나 에어포트가 있고 샤피 에비에이션 K라는 이런 기업들 위주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이 시장 점유율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기준 이 회사의 대한항공에서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이 54%, 진에어가 16%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전일 시가총액이 1,770억 원이었는데 2023년 매출액이 5,447억 원, 영업이익이 340억 원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뒤에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본격적인 여행 수요의 회복 그리고 상승한 판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회사는 실적과 모멘텀 모두 지금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지상조업 업체인데 그러니까 한국항공이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를 비롯해서 국내 취향 외항사의 지상조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실적이 이제 지난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도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지난해 이상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행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체크해 볼까요? 네, 이 회사는 예전에도 매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발생을 시켰던 굉장히 알짜 회사였습니다. 썼는데요. 근데 2020년 코로나19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 21년, 22년에도 BEP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숫자를 좀 보여줘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매출액이 5,447억 원, 영업이익이 340억 원이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2019년도를 보면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모두 넘어선 실적을 지난해에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4%라는 기록적인 수익성을 보여줬었고 지난해 4분기에는 분기로는 사상 최대치 매출액 1,52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여행 수요는 사실 뭐 이미 일전에 항공주들의 특히 LCC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었던 모습이었는데 올해 1월 2달 전인 1월 14일에 숫자가 2020년 1월 27일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높은 일일 여객 2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자료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가 575만 명에 달했었는데 일일 평균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러한 부분들도 코로나19 이후 2019년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여행 수요에 대한 회복세가 지금 숫자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사 서비스 가격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제 국제선 여객인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쪽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어져서 지난해 동사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2분기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기 노선에 대한 여객 수요가 아마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단기 노선뿐만이 아니라 올해 2분기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챙겨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이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사업이 오는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한국공항의 영향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는 10월에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4단계 건설 사업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만 지금 4조 8천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2단계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2008년도 그리고 3단계가 2018년 1월, 4단계가 올해 10월인데요. 그 당시에도 3조 원, 뭐 4.9조 원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보는 거는 제2터미널을 확장을 하고 활주로를 신설하고 교통센터와 계류장을 확충하는 지금 이 부분이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인천공항이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7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요. 화물 처리 능력도 기존의 500만 톤에서 630만 톤으로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사업이 확장과 함께 이제 하계에는 인천공항의 운항 횟수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의 자료 따르면은 올해 3월부터 10월 이렇게 하계 시즌의 슬롯 배정 횟수를 27만 6천회 이상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34%가 증가를 한 거고 코로나 이전 최대치보다도 지금 18%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슬롯이란 게 뭐냐면은 항공기가 이제 공항에서 이륙 혹은 착륙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항공주들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공항의 실적 부분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된다면 수혜도 늘어날 전망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한국공항의 주가도 사실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지상 항공조업 시장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부터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이랑 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 에어포트랑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거의 과점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아나 에어포트의 실적을 보면은 2022년도에 매출액이 1,720억 원을 달성했지만 영업 손실 62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2019년도를 보면은 매출액 2,956억 원에 150억 원가량의 영업 이익을 낸 회사가 아시아나 에어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국공항하고 아시아나 에어포트가 두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 회사들도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잡히게 되면 50% 이상 더 증가할 수 있는 호실적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공항은 상장사고, 아시아나에어포트는 비상장사고, 그러고 이제 실적이나 자산 규모의 차이가 지금 한국공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합병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 한국공항은 이미 아시아나 에어포트와의 합병에 대비해서 지금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어차피 합병을 하게 되면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면은 올해 1월 일본이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이 나왔는데 이 회사 주가가 왜 올랐냐면 이후의 조건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여객 부문에서 일부를 유럽 노선으로 이관하라는 건데 여기에서 바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아시아나 에어포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동사가 수혜가 된다라는 이런 시장의 인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지금 미국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비단 한국공항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아시아나 항공에도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한국공항 굉장히 생소한 기업입니다. 이게 주식을 오래 하셔도 좀 모르시는 분들도 모를 만한 기업인데 이 회사의 재무가 어떤지를 한번 보면은 사업 보고서가 이미 나왔는데요. 전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770억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보고서 2023년 말 기준 이 회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을 갖고 있는 돈만 해도 지금 1,283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지금 거의 72.5%를 이미 이 회사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 회사의 작년 영업이익이 340억 원이었는데 올해 그 부분보다 더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작년 기준으로는 PER이 5배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5배 이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이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37%고, 그리고 아시아나 에어포트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그거 합병할 때 돈 어떻게 할 건데라는 얘기를 좀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미 이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3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필요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좀 봤을 때 이 회사는 한 줄로 요약하면은 안정성, 성장성,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건데, 안정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다. 두 번째는 성장성인데 지난해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영업 환경이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멘텀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합병으로 인한 이런 모멘텀이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되지 않는 기업이고 PR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다면은 뭐 지금 사기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좀 눌리는 이런 구간에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의 관심도가 높진 않았지만 이제는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좀 가격대가 부담스럽다면 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